네, 2022년 4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윤핵관이 누구인지 아시죠? 소통령도 아실 겁니다. 윤핵관과 소통령으로 본 윤석열의 정치, 윤석열의 용인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는데 의외로 윤석열 당선인이 역동적인 대한민국 정치를 탈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예상외로 정치적 감각이나 정치적 영리함이 대단한 걸로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는 타협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타협은 힘겨루기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타협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계약을 할 때도 흥정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것이죠. 이미 정해진 정가가 있는 거라면 뭐 그런 건 돈 주고 바로 거래하는 건 그 정도가 타협이지. 정치는 가격이 없는 거를 결정하는 건데 힘겨루기를 해보고 해야 되죠. 이때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누차 보도했지만 22일 날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그 양반이 오늘까지다, 뭐 다른 대안은 없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한 거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비판하는 주장이 매우 많았습니다. 아니, 서로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검수완박법을, 이게 범죄, 정치인 범죄 수사금지법 아니냐, 이런 지장이었죠. 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가장 문재인 정권에 충성했다고 할까, 시키는 대로 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고검장급 전원이 반대하고 지검장들과 검사들도 반대합니다. 심재철 남부지검장, 대표적으로 이성윤 고검장 못지않게 문재인 정권에 충성했던 그런 검사장으로 보이는데 그를 포함한 남부지검 간부 일동이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대한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총장 반대, 고검장급 반대, 지검장, 평검사 다 반대. 검찰들이 총력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그 어렵다는 데를 다니고 의사시험이야 뭐 다 붙는다고 치지만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그 의사가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하든 안 하든 그걸 뺏는다고 하고 또 그 기능은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못하는 거가 하나의 결과가 된다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 같은 기자들한테 너 기자 쓰는 거 뭐 너도 쓰고 누구도 쓰고 다 쓰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상당히서 기자들이 힘을 잃어버렸는데 검찰들은 그런 꼴을 안 당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결국 국힘당에서도 반대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난하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용했던 중재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오늘 이제 변화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주저리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가 충분히 힘겨루기를 하고 나서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 거죠. 그것이 없었죠. 그냥 뭐라 그럴까, 한덕수 총리 인준을 받기 위한 바터 형식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변명을 다 됐지만 결론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이 중재안을 못 받겠다, 다시 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 권성동 씨는 윤핵관이죠. 전형적인 윤핵관이죠.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원내대표에 선출을 했지만 상당히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잘라내지 못하겠죠. 이준석 대표도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해서 그를 잘라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징계를 해서 자른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니까 자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은 팍 잃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핵관에 대해서 장제원, 권성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소통령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얘기하는데 윤핵관이 세냐 소통령이 세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뚜렷이 제시하고 그것이 이제 국민 여론과 같이 궤를 같이 하면서 퍼지니까 소통령이 윤핵관을 이겼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인자는 윤핵관이냐 소통령이냐 누구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힘이 없는 정권이라면 2인자를 두거나 대부를 둡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게 되면은 이재명 씨 뒤에는 이해찬이라고 하는 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게 되면 글쎄요. 계속 이분은 아바타처럼 했지 실권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권력자는 힘이 없죠. 근데 윤석열 씨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서 윤핵관이 나오고 소통령이 나왔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둘이 다투는 걸 보게 되면 2인자가 없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들어보면은 구수부를 해갖고 사법시험에 붙어갖고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그때 별명이 총장이었대요. 총각대장이라서 총장이고 나이가 많은 총장이고 그때 총장이었답니다. 근데 그때도 사법연수원 봉급받으면 술 먹고 다 그러고 썼대요. 사람들이 이끌고 다녔고 아마 고등학교 때도 뭐 반장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대장 노릇했고 학교 때도 그랬고 늘 이렇게 사람들이 이끌다 보니까 사람들을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다룰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검찰에만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거는 이 윤석열 씨가 말을 바꿨다는 윤석열 당선인이 말을 바꿨다는 사실이죠. 처음에 윤석열 당선인은 이 중재안이 나왔을 때 존중한다. 뭐 대통령이 당선 취임하고 난 다음에 헌법적 가치를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그런 소리를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국민적 반발이 많으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헌법가치 수호가 정답이라고 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을 찾아간 걸로 보이는데 만나지는 못했다라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윤 당선인이 사전 교감을 해서 처음에 중재안을 뭐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다. 그때는 원론적인 얘기였다. 뭐 입법부 상황이니까 일임을 한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하기를 알았다라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말을 바꿨죠. 말을 바꿈으로 해서 윤석열 당선인도 돌아서고 국민 여론도 나빠지고 국힘당 다수 의견들도 의견이 바뀌니까 이제 권성동 씨는 자기가 했던 거를 스스로 뒤집는 상당히 창피한 상황이 돼버렸죠. 이 권성동 씨 윤핵관의 핵심 멤버인데 어떤 사람이냐? 2016년 국회 법사위원장이 됐죠. 원래 법사위원장은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그때 국회에서 일당은 누구였어요? 야당인 민주당이었거든요.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고 그 반대급부로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하게 됐는데 그때 권성동 씨가 맡았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안이 올라왔을 때 새누리당에서 다수의 의견이 동조하면서 거기에는 누가 들어간지 대충 아시죠? 뭐 권성동도 있었다, 장제원도 있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때부터 국회는 이제 탄핵을 하는 소추기관이 검찰기관이 되는데 그 검찰 역할을 대신한 사람이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주장을 검사로서 한 사람이 권성동 씨였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을 때 그는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던가요?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복당을 하면서 이제 했습니다. 저는 이런 권성동 씨의 행동을 보면서 이 양반은 상당히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목소리도 그렇고 권위주의적이라고 보이는데 되게 여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대결을 꽉 하고 나서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쉽게 타격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때 대통령 탄핵안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문제를 결사항전해서 막고 그러다가 안 되면 뭐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그냥 덜렁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의 정치력은 조금 수상적인 데가 있죠. 그리고 윤핵관의 대표인 장제원 씨도 그때 탄핵에 동조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번에 권성동 씨를 비판할 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2018년에 그 드루킹 특검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양반이 단식 투쟁하고 뭐하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만나는 정상회담을 했고 또 지방선거도 앞에 다가 있었고 그러니까 막 민주당 지지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단식한다니까 치킨하고 맥주 보내주고 뭐 너 진짜로 먹는지 안 먹는지 보겠다고 유튜브 중계를 뭐 그때 했나 막 그런 식으로 막 조롱을 했는데도 결국은 본인이 투쟁을 해갖고 특검을 받아내서 문재인 정권의 큰 비리를 밝혀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투쟁, 김성태 씨는 그 후에 이제 자기 딸인가 아들 취업 문제 가지고 또 이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쨌든 이런 투쟁력을 안 보여주는 게 권성동 씨입니다. 뭐 김성태 씨처럼 그런 처벌을 다른 일로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지. 자,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을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측근으로 썼느냐? 그리고 지금도 권성동, 장제원이 양 날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검찰에서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씨를 지명했습니다. 상당히 검찰을 잘 아니까 검수완박에 대해서 딱 지명을 했고 아니까 지명했는데 검수완박에 대해서 당연히 한동훈 씨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충돌이 있으니까 결국은 권성동 씨가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윤석열 당선인은 2인자를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일을 해결하게 맡기고 해결을 못하면 그건 뭐 못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나가게 하고 다른 사람 쓰고 그래서 섭섭하지 않게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일을 해내면 또 한 자리 주고 해서 써먹고 이렇게 가는 걸로 보입니다. 뭐 누구는 그렇게 안 하겠냐 그러지만은 제가 쭉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대표자들이 마음이 여리거나 또 정이 가는 사람이 있어서 오히려 매달립니다. 자기도 외로워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대부나 또는 2인자한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많이 가끔 보는 제 눈엔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살짝 말을 바꾸면서 이 권성동 씨를 돌아서게 만들었고 이렇게 되면 권성동 씨는 원내대표로서 힘을 잃게 되죠. 근데 어쨌든 윤 당선인도 검수완박은 부패한 판이라고 자기가 말을 만들어 한 적이 있으니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공수처 가지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공직자 선거 비리 같은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는 그건 또 문제가 되죠. 물론 그 수사는 경찰이 해도 됩니다. 경찰이 실제로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 수사권을 뺏고 되면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죠.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력을 제가 이제 자꾸 대운이란 표현으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국민 지지율은 아직 낮지만 독특하게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재명 이기고 아슬아슬하게 홍준표 이기고 어쩌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재 제가 듣기로는 호남 3구, 전남북과 광주광역시, 제주, 세종 특정시인가요? 그 5군데 제외하면은 나머지에서는 국힘당 후보가 이길 거라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계속 연전연승입니다. 막 아슬아슬하게 이기든 뭐하든 간에 독특한 리더십이 있고 처음엔 잘 못하지만은 이 사람 조직을 다루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 하면서도 처음에는 문재인으로 사람으로 들어갔다가 문재인과 맞서면서 오히려 전체 검찰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냈고 지금 와서는 검수완박 덕택에 심재철, 이성윤까지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의 용인술, 소통령과 윤학관이 대립하는 걸 보시면서 윤석열식 정치, 윤석열식 용인술을 유의해 보십시오. 저는 이러한 용인술을 보이는 윤석열 씨를 좀 지지하고 싶습니다. 요 관점에서. 근데 이거를 앞으로 누구한테 보여야 되느냐?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을 상대로 보여야 된다는 거. 지금 민주당은요 이렇게 딱 국힘당이 돌아서니까 뒷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박병석 중재안을 가지고 밀어붙이겠다라고 나옵니다. 원래 자기네 원안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이 벌써 민주당은 한 수 밀렸죠. 중재안을 통과시킵니다. 이게 통과시키려고 하게 되면 이제 국힘당은 필리버스터 같은 거 하겠죠. 시끄럽게 나오면 다시 또 불리해집니다. 사실은 민주당의 최고의 방법은 박병석 중재안 없이 그냥 밀어붙였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밀어붙이면은 반발이 세죠. 근데 그 힘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굴복합니다. 이게 정치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밀어붙이면 명분도 없고 힘도 안 붙습니다. 다급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해갖고 검수완박 법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실패입니다. 왜 실패냐? 이 전쟁을 할 때 축차 투입 금지의 원칙이 있다 그랬죠. 처음에 뭐 하다가 1안, 2안, 3안, 4안 내고 내면은 차례차례 실패하면서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서 전력이 소실됩니다. 6.25 전쟁 초기에 우리가 전방이 무너지니까 후방사단들을 차례차례 집어넣었다가 다 무너졌거든요.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쪽을 다 포기하고 후방에 단단한 낙동강 방어선을 쳐놓고 거기서 막고 나중에 북진을 합니다.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권성동의 유턴으로 하다 보니까 축차 투입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씨가 이 용인술 이런 걸 통해서 정치를 할 줄 안다라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이렇게 떠드는 거는요. 저는 2018년 상황이 떠오릅니다. 문재인 씨가 하자는 대로 트럼프가 따라가는 거 하다가 2월 달에 2019년인가요? 하노이 노딜을 딱 만들잖아요. 그때 벌써 판이 빡 깨진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뭐가 타입이 안 되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고 하다가 6월 30날인가 김정은의 부탁으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만나니까 거기 쫓아가고 미국은 오지 말라 그래서 회담장에 못 들어가고 그런 생쇼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뭐 삶은 소대가리다 이런 소리가 듣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축차 투입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황으로 거꾸로 몰리게 됐어요. 처음엔 기세등등했는데 박병석 중재안에 말려들면서 권성동은 일부러 한 게 아니죠. 미필적 고인데 이게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은 권력을 서서히 잃어가겠죠. 윤석열 씨가 당을 장악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윤석열의 대운이란 표현으로 제가 몇 차례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윤석열의 정치, 윤석열의 용인수를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의외로 사람 다룰 줄 안다. 근데 이거를 국내 정치만 하지 말고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을 사정없이 패대기 치고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데도 한번 발휘해달라. 이런 한번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력하게 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진핑이를 한번 싸대기를 팍 치든지 독하게 한번 엿먹이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점점 더 인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볼 때요. 12.12를 한 전두환, 5.16을 한 박정희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걸 보시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제 관점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